안녕하세요, 선자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베란다에서 분갈이 영상이 아닌 제 다육이들 근황을 전하려고 이렇게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베란다에 들어와서 이렇게 다육이들 눈 맞춤한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가물가물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들여다보지 않아도 다육이들은 이렇게 갈수록 예뻐지고 있습니다. 다육이를 예쁘게 키우는 비결이 뭐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멀리 봤을 때 예쁜 거지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예쁜 애들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렇게 1년 365일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 키웁니다. 지금은 제가 요 콩분들 하엽 정리 좀 해주느라고 방충망을 열어놨는데, 원래 저는 한겨울에도 이렇게 방충망만 닫아둔 채로 문을 거의 활짝 열어놓고 생활을 한답니다. 조금 밖의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는 한파일 때는 이 창문을 좀 닫아가지고 이렇게, 아무리 추워도 저는 7cm, 10cm 정도 항상 열어놓고 생활을 한답니다. 좀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날에만 이 정도로 해놓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저는 항상 이렇게 베란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생활을 한답니다. 다육이들이 이렇게 추위에 노출이 되어서 달달달달 떨다 보니까 이렇게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요 앞쪽에 있는 다육이들보다 저 뒤쪽에 창가 쪽에 있는 다육이들 색감이 더 예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온도가 상대적으로 이 안쪽보다는 저쪽 창가 쪽이 더 낮기 때문에 다육이들이 더 예쁘게 물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생장등을 이용해서 도움을 받고 있다 보니까 다육이들이 예뻐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또 화분도 이렇게 작게 쓰고요. 관수도 잘 안 해주고 분갈이도 잘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다육이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베란다가 아주 어두워요. 얼마나 어둡냐면 이 생장등 불을 끄고 나면 이렇게 햇빛이 지금 전혀 안 들어오죠. 지금 밖에는 해가 이렇게 쨍쨍한데 요 안쪽에는 완전 그늘이에요. 해가 전혀 안 들어오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생장등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해가 전혀 안 들어오지만 저는 이렇게 생장등이 아니었다면 저는 베란다에서 다육이를 못 키웠을 겁니다. 저처럼 베란다 안쪽에서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이 생장등의 도움을 받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장등의 도움을 받아도 여름에는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다육이들이 웃자랄 수 있는데요. 제 다육이들도 혹독한 여름을 지나오면서 이렇게 많이 웃자랐었어요. 여기 보시면 요 루비도나 입장과 입장 사이의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요 루비도나도 웃자랐었고요. 이 SP도 보면 입장과 입장 사이의 간격이 한 1cm는 될 정도로 이렇게 벌어져 있답니다. 이렇게 여름 동안 웃자랐던 다육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렇게 그냥 두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아랫입장을 훑어가지고 이 길어진 목대만큼 푹 묻어서 다시 식재를 해주기도 한답니다. 또는 적심을 해주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렇게 웃자란 다육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초가을에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그냥 둔 다육이들도 있고 적심을 한 다육이들도 있고 아랫입장을 훑어서 푹 묻어준 다육이들도 있습니다. 이거를 뭐 어떤 기준을 두고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화분과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보고 요 다육이는 이제 이 화분에서 좀 사이즈가 커졌다. 그러면 아랫입장을 좀 걷어낸 다음에 목대를 푹 묻어서 식재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어떤 다육이들은 제가 이제 웃자란 부분을 적심을 해서 적심한 부분은 화분의 여유 공간에 심어주고 적심한 부분에서 새 자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적심을 하게 되면 이 다육이가 잘못될 수도 있다. 내 곁을 훅 떠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적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름에 못나진 다육이들을 적심했던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라네즈 젤리가 있어요. 아주 꼴이 말이 아니죠. 요게 풍성했었는데 여름 동안 너무 못 자랐어요. 그래서 버릴까 생각을 했을 정도로 너무 못난 모습이었는데요. 자, 여기서 적심을 했죠. 여기 적심 자국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요 밑에도 적심 자국이 있거든요. 근데 입장이 지금 얼굴이 이렇게 커져서 지금 적심 자국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얘도 적심을 했던 거고, 요 뒤쪽에 여기도 여기 적심 자국이 보이죠? 여기서도 적심을 했던 겁니다. 목대를 적심을 해가지고 위에 얼굴 부분은 바로 그 옆에다 심어주었고요. 여기서 나온 적심한 애를 아마 또 이 옆에 심어줬을 겁니다. 여기서 적심한 애도 아마 이 얼굴일 것 같아요. 적심했던 부분에서는 이렇게 2개, 하나 정도의 자구들이 나왔어요. 여기도 나왔죠. 이렇게 우짜란 다육이들을 적심해 줌으로써 자구도 받을 수 있고 또 화분을 풍성하게 채울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단점은 이렇게 화분이 풍성해지기까지 못난 모습을 2달, 3달, 또 길게는 6개월 이상까지도 지켜봐줘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죠. 자, 요렇게 그래도 지금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얼굴이 좀 풍성해져서 이제는 좀 봐줄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옆에 솔리드 퍼플이 있는데요. 요 다육이도 햇볕이 잘 들지 않는 사이드 쪽에 있었다 보니까 목대가 쑥 웃자랐었어요. 그래서 제가 웃자란 부분을 댕강 잘랐는데 위쪽에를 제가 너무 조금만 자른 거예요. 그래서 아깝지만 이 얼굴 위쪽은 그냥 버려버렸고요. 적심했던 부분에서는 이렇게 예쁜, 아주 예쁜 자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나오면 서운했겠죠. 그런데 요 밑에 지주대 뒤쪽으로 해서 쌍두 얼굴이 보이시죠? 쌍두가 또 이렇게 빼꼼하고 나왔습니다. 저쪽에 안쪽에도 지금 자구가 하나 있는데 그 자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 여기 입장과 입장 사이에서 얼굴이 2개가 빼꼼하고 올라왔죠. 이렇게 자구가 벌써 보이는 것만 해도 5개가 보입니다. 큰 외두 하나였는데 이렇게 목대를 적심을 해줌으로써 오두의 군생이 된 거죠. 물론 이렇게 적심 자국은 남겠지만 저는 얼굴이 5개가 되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적심군생, 자연군생에 큰 의미를 두는 사람이 아니라서 얼굴 하나보다는 5개가 그래도 더 좋습니다. 제가 요 다육이를 적심을 한 이유는요. 솔리드 퍼플이란 다육이가 저에게도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서 소중하긴 하지만 이런 보라둥이 얼굴은 저에게 비슷한 다육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다육이가 잘못되어도 상관은 없다 라는 전제하에 제가 이렇게 목대 적심을 과감하게 했던 겁니다. 적심을 했더니 또 이렇게 자구들이 빠글빠글 나와서 요 다육이는 성공을 한 겁니다. 물론 지금 한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못난 모습이긴 하지만요. 제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요 다육이를 들여다볼 때면 자구가 지금 눈에 띄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내년 봄쯤이면 그래도 조금 봐줄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 솔리드 퍼플도 목대 적심을 했던 아이고요. 그 다음에 요 초코민트도 지금 얼굴이 조금 이상하죠. 초코민트도 쑥 웃자랐던 다육이 얼굴이 요 뒤쪽에 꽂혀 있습니다. 제가 목대를 잘라가지고 적심을 해서 여기 꽂아놨더니 요렇게 적심했던 부분에서는 얼굴이 2개가 나왔고요. 그 옆에 자구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자구가 지금 쑥 하고 목대를 빼가지고 지금 나란히 얼굴 3개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너무 예쁘죠? 저는 이렇게 보라둥이들이 좀 많아가지고 과감하게 적심을 했어요. 이렇게 또 적심을 하고 나니까 얼굴이 풍성해져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웃자랐던 요 다육이를 그대로 뒀더라면 저는 초코민트를 계속해서 외두로 키웠을 텐데 이렇게 웃자랐을 때 제가 적심을 해가지고 3개의 자구를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얼굴과 자구 3개, 초코민트도 이렇게 해서 적심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다육이들이 있을까요? 제가 적심을 좀 여러 개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또 찾아보려고 하니까 잘 안 보이네요. 요 읍내꽃집분에 있는 애들은 제가 가을이 지나고 나서 식재해줬던 애들이라서 여기서는 없을 겁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쪽에도 없고, 요 뒤쪽에 보시면 제가 틈새 선반에 이렇게 명플라워, 봉플라워 화분들을 놓고 반 노숙을 시키고 있는 다육이들이 있거든요. 요 중에서 제가 요 실루앙스 하고요. 피어리스도 제가 적심을 했고, 요거 프리티인데 요것도 적심을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내려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요 세 아이들도 제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초가을 무렵에 적심을 해줬던 다육이들입니다. 제가 요 프리티 같은 경우에는 영상으로 담아놨었거든요. 누가 한여름에 적심하지 말래라는 제목으로 제가 영상을 올렸었던 그 프리티입니다. 요 다육이를 심고 나서 한번 얼굴을 꼬집었었습니다. 요 프리티를 제가 꼬집기를 해주고 나서 선반에 올려주고 지금 이렇게 자세히 보는 거는 저도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근데 다육이 입장이 엄청 통통해졌어요. 제가 얘를 지금 2년 넘게 키웠는데 이제껏 본 얼굴 중에서 가장 통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피어리스인데요. 상공에서 보면 어떤 얼굴이 원래의 얼굴인지 바로 아시겠죠? 여기서 쑥 웃자랐던 얼굴을 적심을 해서 이 옆에다가 심어주었고요. 여기서 또 쑥 웃자랐던 얼굴을 적심을 해서 바로 옆에다가 심어주었습니다. 요 두 개의 얼굴이 원래 이 화분에서 자랐던 애들이고요. 요 세 개는 제가 적심을 해주고 나서 새로 나온 자구들인 거죠. 요것도 적심해준 지가 한 3달 된 것 같아요. 요렇게 예쁜 자구가 3개가 이렇게 바글바글 나왔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3개가 나왔고요. 정말 요 피어리스는 대성공입니다. 처음에 얼굴이 2개였던 다육이가 지금 8개가 되었으니까 4배로 얼굴 사이즈가 많아진 거죠. 또 분갈이를 해주다 보면 저 안쪽에 숨은 자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자, 이렇게 예쁜 피어리스 요것도 적심 성공이고요. 다음은 실루앙스도 처음에는 얼굴이 2개였습니다. 요거는 제가 웃자라지 않아서 적심을 안 했는데 똑같은 화분에서 키웠는데도 요 뒤쪽에 있던 얼굴이 쑥 웃자라 가지고 제가 목대를 적심을 해서 요 앞에다가 심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존에 적심했던 부분에서 이렇게 얼굴이 3개가 쪼르르 나왔어요. 요 실루앙스도 그냥 두었더라면 지금 요 화분에 얼굴이 2개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웃자랐던 실루앙스를 기존의 아랫입장이 다 하엽으로 갈 때까지 6개월이고 1년이고 제가 그 못난 모습을 봐줬어야 됐겠죠. 그런데 이렇게 적심을 해줘가지고 예쁜 새 자구가 꼬물꼬물 나왔습니다. 요 실루앙스들은 다시 재배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요 조그만한 애들도 다시 좀 안쪽으로 심어주고 요 애들도 조금 아랫입장을 정리해가지고 좀 조그만한 화분에 심어주든가 아니면 요 화분에서 조금 얼굴 사이즈를 키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요 피어리스는요, 이제 요 자구들이 조금만 더 얼굴 사이즈가 커지면 기존의 입장들은 다 떼어줄 겁니다. 기존의 입장들이 이제 영양분을 더 이상 먹지 않고 요 자구들에게 영양분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겁니다. 이제 여름 동안 웃자랐던 다육이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요. 제가 이제 지금 이 시기에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요 에오니움 꼬집기, 요거를 또 이제 해주려고 합니다. 에오니움은 동용종인 거 아시죠? 동용종은 지금 꼬집기를 해주시면 이제 봄까지 자구들이 빠글빠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꼬집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동용종 애들은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아무리 봄에 꼬집기나 적심을 해도 자구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겨울까지 얼음하고 있다가 정말 신기하게도 찬바람이 싹 불어오면 애들이 귀신같이 알고 자구를 뽀글뽀글 내더라고요. 여기는 방울복랑이 그랬습니다. 이 방울복랑도 동용종인데요. 제가 얘가 처음에 데려왔을 때 상공에서 보면 십자가 수영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보기가 싫고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해서 얘를 이제 푹 묻어가지고 심은 다음에 얼굴을 꼬집었었어요. 꼬집었는데 그때 제가 봄에 꼬집었는데 겨울까지도 얼음하고 있어서 망했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찬바람이 불어오는 한 10월쯤 되니까 자구들이 뽀글뽀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풍성해졌답니다. 처음에는 정말 못난 모습이었어요. 제가 얘를 지금 22년 12월 16일 날 데려왔다고 적어놨는데요. 22년 12월에 데려와서
23년 아마 뭐 3월, 4월 그쯤에 생장점을 꼬집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얼음 타고 있다가 23년 한 10월쯤, 그러니까 작년 가을쯤 되었을 때부터 얼굴이 이제 2개, 3개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얼굴이 풍성해졌답니다. 올해는 제가 꼬집기를 안 했어요. 지금도 저는 만족한데 여기서 더 꼬집게 되면 얼굴이 더 풍성해지겠죠. 그러면 이 화분에 비해서 얼굴이 굉장히 커서 이 옆에 다육이랑도 간섭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수영으로도 만족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꼬집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면 지금 적심해도 되나요? 뭐 지금 꼬집기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달릴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적심이나 꼬집기를 하실 것 같으면 이렇게 동영종으로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영종이라고 해서 뭐 겨울에만 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을, 겨울, 봄까지 성장을 하는 다육이라서 지금 12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꼬집어도 늦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또 동영종 흑법사가 하나 있죠. 지금 물이 너무 고파가지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요것도 꼬집기를 해서 이렇게 얼굴이 거의 한 3배는 풍성해졌을 거예요. 처음에 얘를 데려왔을 때 얼굴이 3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꼬집었던 자리에서 얼굴이 뭐 3개, 5개 정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풍성해졌답니다. 요 엘리자베스 퀸도 제가 지금 한번 꼬집기를 해주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영상의 마지막으로 요 스프레드 철화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프레드 철화가 진짜 너무 못났죠. 요게 처음에 외두였다면 믿으실까요? 좀 내려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프레드 철화가 모양이 너무 이상하죠. 이게 외두였습니다. 여기 목대가 보이시죠? 원래 요 옆에 있는 긴 철화가 이 목대기에 붙어있던 이렇게 지붕처럼 붙어있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쑥 웃자라가지고 이 얼굴하고 이 목대에 붙어있던 입장들하고 간격이 벌어져서 제가 과감하게 커팅을 했습니다. 얼굴은 바로 옆에다가 심어주었고요. 기존의 목대에서 자구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제가 좀 그늘이 진다 싶은 기존의 입장들도 제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기존의 입장들을 하나둘씩 제거를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는 자구들만 남게 되었어요. 자, 한번 삥 돌려볼까요? 얼굴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한 30개는 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햇빛을 가리고 있던 기존 입장들을 다 떼어내고 나니까 조금 이제 자구 커지는 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자구들이 윤기가 반질반질해요. 자, 요 옆에 있던 철화도 생얼로 풀리면 진짜 이 화분 하나 멋지게 가득 차겠죠. 제가 또 이런 철화 푸는 데는 선수랍니다. 요 수 제가 2015년도부터 키웠어요. 거의 10년이 됐는데 한 8년 가까이를 제가 이 얼굴 하나로만 키우다가 요것도 제가 웃자라서 적심한 거예요. 적심을 했더니 이렇게 얼굴이 지금 5개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오래전에 나왔던 자구이고요. 제가 8년을 키웠지만 웃자라면 웃자란 대로 그게 웃자란 건지도 모르고 키웠었어요. 그런데 이제 적심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얼굴이 풍성해졌죠. 제가 적심을 하지 않았더라면 앞으로 유다육이가 뭐 5년이 더 지나고 10년이 더 지나도 계속 저에게는 외두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적심을 해서 한번 풍성하게 키워보세요. 자, 저는 이렇게 베란다 안쪽에서만 다육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한여름에 다육이들이 정말 많이 웃자라는데요. 뭐 웃자란다고 해서 다른 분들은 막 너무 속상해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속상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뭐 여름 되면 다육이들이 웃자라고 겨울 되면 다육이들이 또 예뻐지고 이런 경험을 10년을 해오다 보니까 이제 한여름에도 다육이가 웃자란다고 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가을에 그 다육이들 예쁘게 손봐주면 되니까 목대를 안 쳐가지고 다시 심어준다거나 이렇게 적심을 해서 또 풍성하게 키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막 다육 생활을 시작하신 초보분들은 특히나
올 여름이 첫 여름이셨던 분들은 웃자란 다육이들 보면서 계속 속상해 하실 텐데요. 저처럼 이렇게 적심을 해가지고 좀 화분을 풍성하게 채워보세요. 그게 좀 무섭다 싶으시면 그냥 두셔도 시간이 지나면 다육이들은 절로 이뻐지긴 하지만요. 그런데 이렇게 적심이나 꼬집기를 통해서 자구를 받는 이런 경험들도 한 번쯤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그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인 것 같거든요. 한번 이렇게 저처럼 풍성하게 만들어 보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